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경영학이라는 책입니다. 야스다 다카오 지음, 노경아 옮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인생과 사업을 통틀어 운에 관해 얻은 모든 지식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일푼 창업자에서 글로벌 초거대 기업의 경영자가 된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로 개인의 운과 조직의 운을 통제해 일본 경기 침체를 이기고 사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소형 할인점, 도둑시장과 돈키호테를 오픈하여 성공과 부를 이룬 저자가 알려주는 운 경영법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기회와 위기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세상에는 운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있다. 운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유능해도 직업이나 인생에서 상당한 잘못을 저질러 손해를 본다. 반대로 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다소 약점이 있어도 꿋꿋하게 성공을 거둔다. 운 감수성은 단순한 지능이나 근면성과는 무관하다. 운 감수성은 대부분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기결된다. 운은 붙잡는 것도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그릇이 되어 다가서는 것이다. 행운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도 튕겨 나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운은 사랑과도 비슷하다. 운 감수성이란 자신에게 순풍이 될 기회, 역풍이 될 위기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사업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잠재적 기회와 위기를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다시 말해 운 감수성의 달인이다. 어떤 인생에나 행운과 불운이 찾아온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운이 순풍이 되느냐, 역풍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솔직히 말해 개인의 능력과 역량, 정신력 등으로 운의 역풍을 극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섣불리 발버둥 치지 말고 기다렸다가 운이 좋아졌을 때 순풍을 타고 단숨에 상승하는 것이 필승 패턴일 것이다. 또 운을 믿는 낙천적인 도전자가 되라고 하는데요. 운의 흐름을 잘 읽으려면 운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고 운 레이더를 촘촘히 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우연을 기대하면서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안테나의 감도가 떨어져 행운이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한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안테나를 세워야 행운이든 불운이든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다. 그리고 안테나건 레이더건 전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전원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 내면에 갖춰진 혹은 길러진 운의 실제감이다. 운을 종잡을 수 없는 환상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하는 기운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이 자신에게 늘 운이 함께 한다고 인식하는 힘, 즉 운을 믿는 힘이 된다. 이러한 운의 실제감이 모든 힘의 원천이다. 다음으로 알아둘 것은 미래를 희망차게 보는 낙관론자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비관론자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 사실 낙관론자는 비관론자보다 승률이 훨씬 높으므로 승리를 쌓아 올려 빨리 성공에 이른다. 위험을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려고 항상 시도하는 낙관적인 도전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어느 시대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우선 도전자가 되어야 한다. 내 인생도 도전의 연속이었다. 소형 할인점 도둑시장으로 소매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도매업으로 업태를 바꾸었다가 다시 소매업으로 돌아왔다. 도둑시장을 개업했을 때는 전문 기술이나 특기는커녕 돈도 연고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늘 주제에 넘은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남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만큼 큰 꿈에 도전한 것이다. 주위 사람들 눈에는 주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꿈꾸기만 좋아하는 바보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나는 잘 될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솟아났을까? 벽에 부딪혀 고뇌하고 발버둥 치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 불꽃을 열심히 모으면서 온 힘을 다하다 보니 운이 조금씩 튀었나 보다. 기다리며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요. 운 흐름이 좋을 때는 최대한의 에너지와 속도를 끌어내 승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반대로 운이 좋지 않을 때나 어느 쪽인지 모를 때는 잠자코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비에만 전념하는 게 좋다. 불운 속 발버둥은 절대 금물이다. 운이 나쁠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십중팔구 헛수고로 끝난다. 나아가 더 나쁜 일을 불러들이는 불운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게다가 불운을 이겨내려고 힘을 짜내다 보면 다음의 모처럼 행운이 찾아왔을 때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생각보다 일찍 다른 불운이 찾아와 대처하느라 진땀을 뺄지도 모른다. 행운의 최대화로 성과를 충분히 비축했다면 동굴에 계속 들어박혀 있어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으니 굳이 위험한 사냥에 나설 필요가 없다. 물론 동굴에 칩거한다고 해서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느긋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꾸벅꾸벅 졸아서도 안 된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관찰하며 뇌에 쥐가 날 정도로 골똘히 생각해야 한다.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역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행운과 불운의 선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인생에서든 사업에서든 머지않아 압도적인 대승을 거둘 것이다. 운의 3대 조건은 공격, 도전, 낙관주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대를 살든 리스크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없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며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없다. 불확실성이 커진 현대에는 리스크를 감수하든 회피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뜻밖의 행운과 불운을 겪게 되어 있다. 자유롭고 쾌활하며 실력을 우선하는 기업을 골라 지원해도 좋고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해 과감하게 창업해도 좋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행운의 여신은 그런 사람에게 미소 짓는 법이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려면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에는 많은 에너지와 한 곳을 지향하는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비 70%도 에너지와 집중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율이다. 일단 공격의 자세를 중시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운이 오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내려주지 않는다. 스스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에게만 대운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실패나 부상을 걱정해 도전을 피하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사람은 무엇보다 도전으로 성장한다. 도전을 반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력은 몇 년 후 눈에 띄게 벌어지기 마련이다. 더불어 낙관론은 승리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행운은 최대화하고 불운은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냉정하고 거침없는 자만이 폭풍을 이깁니다. 신문, 잡지, TV 등의 인터뷰에서 크게 성공한 경영자나 사업가에게 성공 요인을 물었더니 운이 좋았다고 답하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나도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대개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나 내가 그렇듯 그 대답은 본심이 아니다. 모두 마음속으로 운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운을 불러들이고 활용한 건 결국 나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본심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오만불손한 이미지를 주어 엉뚱한 오해나 질투를 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무난하게 답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마다 운의 총량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운이 두드러지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다. 그래도 그들 역시 주어진 운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뿐이다. 운 좋은 사람이란 운을 다 쓰는 사람이고 운 나쁜 사람은 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운은 비슷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기륭화복은 꼬인 매듭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불운과 행운은 대개 번갈아 오지만 동전을 던졌을 때처럼 뒤가 연속으로 나오거나 앞만 나오기도 한다. 나처럼 과감한 도전을 반복한 창업자 겸 경영자는 행운을 많이 만나는 만큼 불운도 많이 겪는다. 전문 등산가가 험한 산을 여러 번 오를수록 조난 당할 위험이 커지는 것과 같다. 또 행운과 불운의 진폭도 매우 커져서 큰 성공을 거머쥐는 한편 목숨이 위험해질 만큼 큰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 낙차에 당황하지 않으면서 냉정하고 거침없이 대처해야만 운의 폭풍을 이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선의 방법은 행운을 최대화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행운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행운을 최대화하고 불운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불운을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운의 총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칫하면 불운이 찾아왔을 때 초조해진 나머지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려 하기 쉽다.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면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불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적어도 나는 불운이 찾아왔다 싶으면 나 자신을 억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불운, 위기를 견디고 나면 행운, 기회가 온다. 앞서 진폭을 언급했는데 운이란 이전에 경험한 불운의 크기에 반비례해 이후에 겪을 행운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는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특기를 발휘할 호기가 찾아와 신바람 나게 일하는 모습이니 엔진을 활짝 열고 레버리지,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해 행운을 최대한 증폭시켜야 한다. 운을 다 쓰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운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운의 경영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